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100배나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반드시 혁명을 하고 싶은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 대통령의 정치사상도 정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이념도 정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이. 대통령의 정치 정신도 정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의 정치 철학도 정직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꼭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했어요.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정직 운동할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물어볼 것도 없이 정직한 정부 만들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통령은 민족의 명운이 걸렸기 때문에, 명운이. 차기 대통령은 민족의 운명이 걸렸어요. 운명이. 차기 대통령은 민족의 갈림길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저는 바르게 하자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절대 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직하게 하자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으로 무엇으로 정직으로 정치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뭔 혁명을? 정치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뒤집어 엎은 걸 말합니다. 판을 바꾸는 건 말하죠. 개혁을 하는 걸 말해요. 개벽을 말해, 개벽. 이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적인 혁명이라면 절대 안 됩니다. 사상의 혁명이라면 안 돼요. 체제로의 혁명이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혁명은 정직한 운동으로 정직한 나라의 혁명이 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왜 혁명이 나야 되느냐? 제가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왜 반드시 혁명이 나야 되느냐? 첫째가 바로 우리나라 정치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말이 많아. 거짓말 해놓고도 얼굴도 안 붉혀. 아무 감각이 없어. 전 국민들을 상대로 방송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그냥 뻔뻔히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뉘앙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방송 나오면 참 빙산의 일각이지만 뉘앙스까지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내로남불 정치예요. 내로남불. 뭔 남불? 내로남불 정치. 자기가 한 것은 다 맞아. 남이 하는 것은 다 엉터리야.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정의야.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야. 다. 모든 것은.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불륜이야. 이런 놈의 짓거리를 정치판이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지금 후진, 뒤떨어져 있습니다. 후진. 너무 정치가 발전이 안 돼 있어요. 뭔 발전이 아니다. 정치가 발전이 안 됐다고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발전했어. 첨단적인 삼성 발전한 거 보세요. 우리는 삼성에 칭찬하고 삼성을 격려하고 기업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 안 시켰으면 노동자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연구비를 안 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모저모 오늘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발전을 했는데 정치만 후진이야. 후진국. 저는요 입맛이 뜨끔뜨끔 납니다. 신문을 보나 방송을 보나 입맛이 뜨끔뜨끔 납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는요 시원한 것이 없어요. 왜냐? 항상 대립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먹먹합니다. 국민들 마음이 시원함이 없어요. 시원한 정치가 없어. 그저 상대방 죽이기 작전으로 계속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것이 정치. 이거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강력한 정치 철학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해. 그래 또 그쪽으로 안 되면 이쪽으로 해. 진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이 바른 정치 해보세요. 투표, 선거는 할 것도 없어요. 요즘 다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척 험합니다. 척 험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거야. 아주 못된 수법이 바로 편가르기 정치입니다. 편가르기. 뭐 가르기? 편가르기. 그러니까 이제 이념 정치를 늘 하는 거야.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뭔 짓거리인가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정치 좀 하세요. 편가르기 그런 아주 저질 정치입니다. 그건 저질 정치. 뭔 정치? 저질 정치. 못된 정치. 아주 나쁜 정치가 이념 정치입니다. 흉악한 정치입니다. 그것은. 또는 우리나라 정치는 생산적인 정책이 없어. 그냥 퍼주는 거야 다. 오직했으면 국민 배당금 당이 나올 정도니까 또 어떻게 또 이제 야당에서도 우리도 그냥 안 되겠다. 막 퍼주는 거 우리도 더 연구하자. 그런 정신 빠진 정책, 야당 정책위원인가. 그분이 초등학교로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지나친 표 뿌리지면 나라 망한다고 해야 될 야당이 우리도 그냥 퍼주자. 그래야 또 다음번에 될 거 아니냐. 안 됩니다. 그렇게도 정치를 못합니까? 아니 정치 얘기학과 나오고 정치학과 나와서 뭘 배웠습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 정치는 패거리 정치야. 뭔 정치? 패거리 정치. 우르르 몰려다녀. 여기는 뭔 패. 그래서 진짜 웃깁니다. 웃겨.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망할 때에 남인, 서인, 노론, 소론 조선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지겹지도 않습니까? 패거리 정치. 패거리 정치 하려면 국회의원도요 5명이면 돼. 5명. 몇 명? 5명이면 됩니다. 뭘라고 300명 월급 줍니까?
특혜를 다 주고. 패거리 정치하려면 5명이면 돼. 5명 당이면 5명이니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패거리로 당론만 정해가지고 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 돈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난에 쩔쩔쩔쩔 매면서 국회의원 많이 만들어서 뭘 겁니까? 패거리 하려면. 참으로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또는 우리나라 정치는 이념 갈등이 팽배합니다. 이념 갈등의 정치는 가장 나 그랬죠? 무섭고 두렵고 흉악한 정치예요. 나중에 또 이제 그건 따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에게 비전을 주지를 못해요. 와,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이러한 경제개발 5억 년 계획처럼 장래 나라의 뭔가를 그리질 않아요. 우선에 그냥 자기 발 앞밖에 못 보는 거야. 그리고 정권이 바꿔지면 차별화하기 위해서 앞 정권이 했던 거 싹 치워버리고 다시. 그러면 돈이 얼마나 이중으로 많이 들겠습니까? 옛날 서울시장 바꿔지니까 앞전에 했던 시장 했던 거 싹 없애버려. 다시 해 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또는 우리나라 정치를 겉멋을 수가 많아. 수를 써. 탁 이리 수 쓰고 저리 수 쓰고 또 간첩 하나 보내가지고 또 저쪽 진영에다 보내가지고 다 정보 빼내가지고 머리 쓰고 다 쓸데없는 짓거리며. 그것은 옛날에 KGB 같은 갖가지 정보들이 난립할 때에 지금은 유튜브가 이렇게 엄청나고 전화기 있기 때문에 겉멋술수 안 쓰고 정직하게 정치하는 것이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러분이 겉멋술수보다는 여러분의 순진한 정직한 정치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성질만 나게 뭘 나게 한다? 성질만 나오시. 그러니까 그냥 때로는 가끔 진정제를 먹고 온다 그럽니까? 소화제를 약방에서 많이 팔려고 그 다음날은 더 이상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돼. 우와! 멋지게 정치한다. 저런 사람이 진즉 좀 나오지.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뭔 동을? 감동을 좀 줘야 돼. 와, 멋지네. 기가 막힌 정치하네.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 그 다음번에 떨어져도 그 다음번에 다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앞으로 장관 세우면 좋겠다.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에게 신뢰를 못 줘. 못 믿어. 왜냐? 이렇게 한다 갔다가 저렇게 한다가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갔다가 이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공천에 매달리고 있어요. 국회의원 대신 공천. 뭔 천? 공천. 거의 썩은 천입니다. 앞으로의 공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한번 막을 길을 한번 찾아야 됩니다. 또는 우리나라 정치는 이권에 너무 치대. 어떻게 언제 그냥 나한테 이권이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정치는 자기 당을 위한 정치, 우리나라 정치는 나아갈 방향을 모르는 정치, 시대적 감각을 모르는 정치, 세계 정세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정치,
우리나라 정치는 세계를 선도할 대안 제시가 부족한 정치. 우리나라 정치는 여론조사에 휘둘리고 있는 정치. 우리나라 정치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정치. 우리나라 정치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정치. 이것이 혁명을 일으켜야 될 조건입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될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잘못된 정치의식이 딱 고질화되고 고착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정치혁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정직한 정치로. 정직하게 정치할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당보다 나라를 위해 정치할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권을 초월해서 정치할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정치할,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정치할 영웅이 나와야 되겠어요. 정신적으로 국민을 계몽해서 정치할 정신적 지주가 나와야 되겠어요. 정신적 뭐냐? 지주. 구약 성경을 보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한 성직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BC 841년경이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약 3000년, 지금부터 3000년경에 유대나라의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 여자가 마녀가 돼가지고서 민족 경기인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는 음흉한 계교를 부르겠어요. 이 음흉한 계기란 뭐냐? 자유민주국가인데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싶은 음흉한 계기입니다. 뭔 국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예요. 그런데 인민자유 빼버리고 인민공화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음흉한 계획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보면 그래서 아시아에 못진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래서 다윗의 씨를 진멸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 악한 계교를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척이에요. 여호야다는 어떤 면은 사이입니다. 사이. 그런데 그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다가 오늘날 말하면 성직자 여호야다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킴으로 나라를 바로잡는 계기가 열왕기하 11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려 죽였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그 아달랴라는 정부를 끝장내고 나니까 평온해졌고 즐거워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도 한 번은 변화를 줘야 됩니다. 한 번은 뒤집어 놔야 돼요. 한 번은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한 번은 도전을 줘야 되고, 판을 바꿔줘야 되고, 거룩한 파괴와 건설이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판이 짜져야 되고, 기본부터 바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급판에 제가 그랬죠. 옛날 초등학교 앞에서 설탕 녹여가지고서 여우판에다가 물 부숴놓으면 여우가 나오고, 개판에다가 물 부으면 개판만 나와. 그러니까 판이 개판이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국회 가면 개판이야. 왜냐? 판이 그러니까 판이. 그러면 또 공천 못 받을까 싶으니까 이거 안타깝습니다. 저는 앞으로 혹시 국민의 분을 받는다 그러면 정의롭게 살 때 국회의원 공천 못 받은 사람을 장관으로 다 쓰겠습니다.
공천 못 받은 사람 다 장관으로 쓴다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속여서, 국민 속여서 공천 받는 걸로 그런 못된 정치 이제 영원히 끝장내야 됩니다. 정치판을 이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치판을 이대로 방치하면, 묵인하면, 이대로 계속되면 절대 안 되겠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판이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몸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서 통일이 되어도 이제 진짜 6.25보다 더 무서운 내전에 몰입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겁이 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제주 4.3 사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전번에 대구 10월 폭동 사건 제가 강의했습니다. 여순 말란 사건 제가 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올릴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치판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긋지긋한 이념 갈등으로 극단을 치닫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징그러운 이념 갈등으로 국론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전남 여수기 때문에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념 논쟁이 얼마나 무섭고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우리나라 건국된 지 지금 78년 됐는데 건국일조차 1919년이 맞는가 48년이 맞는가 이제 헷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빠진 정치권은 그거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1919년을 주장하는 현 정부도 문제 있지만은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신 빠진 야당도 당신들이 국회의원이냐고. 그거 하나 똑바로 못 잡아. 에라. 당신들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나왔냐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월급은 많이 받아가지고 받아먹고 무엇들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다니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직자 한 사람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하고 가슴이 터질 일입니다. 정치판을 보면 희망이 절벽이고 갈수록 가관입니다. 가관. 이러한 정치판을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기를 정직한 정치로 정치판을 혁명하라. 정직한 정치로 정치판을 개혁하라. 정치판을 새롭게 하라. 혁신하라. 개벽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잘못된 정치판을 개혁해서 정치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잘못된 정치판을 뒤집어서 정치 발전을 이루어야 돼요. 잘못된 정치판을 바꾸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정치판이 안정이 안 되면 잘 들으세요. 경제도 안 돼요. 이런 우리나라에서 갈등 구조가 계속되면 1년에 200조 이상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이 안 되면 그래서 늘 이권에 시달려 혈안이 돼 있고 몇 사람 배만 불러주는 정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국가적인 손실은 헤아릴 수 없고 천문학적이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한복 할머니 팔아서 돈 벌어먹은 단체의 형태를 여러분 TV에서 안 봤습니까? 잘못했단 말 안 해. 이번에 우리가 정신 좀 차립시다. 국회가 이제 다시 새롭게 준비되겠지만은 이렇게 정치하려면 폐결이 정책 국회의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국회의원 여러분부터 정신 좀 차리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판에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돈 몇 푼 받고 정치판에 둘러리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몇 푼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누가 기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그런데 큰 혜택이나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걸 볼 때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돈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용망 당하고 살면 안 되고 속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대로 정치판을 놔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치판은 이대로 덮어두거나 묵인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차기 대통령을 잘 뽑아서 정직 정치로 쇄신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잘 선출해서 정직 정치로 정치판을 쇄신하고, 차기 대통령을 잘 세워서 잘 선택해서 정직 정치로 쇄신해야 되겠어요. 저는 모든 면에 부족한 목사지만 욕을 얻어먹더라도 일 앞장서겠습니다. 누가 미친놈이라 해도, 또 누가 못된 놈이라 해도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협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성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행동하는 양심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썩은 양심이야. 그저 그냥 뒷짐 주고 네 열심히 해라, 우리는 구경할 테니까, 이거의 못된 수작입니다. 그냥 네 열심히 싸워라, 우리는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못된 우리의 정신 상태가 큰일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 제가 죽은 양심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적극 좀 이 일이 옳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심각성을 느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민초들이, 민중들이 들고 일어서야 되고, 애국 동기들이 들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저의 방송을 들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봅시다. 우리 한번 일어서 봅시다. 이 작은 일 같으나 우리 손만 맞잡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멋지게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정직 정치가 나라 살립니다. 정직 정치가 나라에 소망을 주고, 정직 정치가 이민족을 일으키고 통일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치, 국민 여러분, 정직운동으로 정치혁명을 우리 일으켜봅시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정직으로 새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국민 여러분, 정직운동으로 인류국가 또는 1년에 200조 이상 우리 한번 벌어봅시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정직 정치로 나라를 구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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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정치로 나라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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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정치로 나라를 일으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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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